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박구경 교수입니다. 심장병원 또 일반 간호사라 할지라도 신규 간호사가 심장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울 게 많은데, 특히 심장 모니터링, 심전도 A라인, 뭐 CVP, 또 세츄레이션 커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심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심전도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전도에서, 특히 심근경색증에서 그 큐파하고 ST가 왜 변하는가, 그 의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큐파하고 ST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전도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사실은 이 큐파하고 ST파의 판독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 심전도가 이 자동으로 판독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전 심전도하고 비교를 해서 다 나옵니다. 심장내과 의사의 판독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표준 심전도는 지금 10초 동안을 찍는데, 리드 1, 2, 3, AVR, LF, 그 다음에 프리코디얼 리드로 이제 V1, 2, 3, 4, 5, 6 이렇게 12 리드 EKG를 찍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심장 가슴 앞쪽에서 찍는다 그래서 프리코디얼 리드라고 하고, 이거는 손 발에서 찍는다 그래서 림 리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10초 동안에 리드 2를 되게 연속적으로 찍어서 리듬과 또 맥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자세한 심전도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심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은 부정맥과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 증세,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심근경색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정맥은 뭐 저대로 눈으로 보면 이게 부정맥인지 아닌지는 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는 특히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뭐 교과서에 보면은 약물 중독, 전해질 이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전해질 이상 뭐 이런 것들 ABJ 보면 전해질이 다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나오는데, 심전도 가지고 전해질 이상을 본다는 거는 그 옛날 교과서 이야기고, 저는 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심전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심근경색의 진단 중에 하나가 심전도 변화입니다. 물론 이제 증세가 있고요.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심전도 변화, 심근요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의미가 있으면은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심전도 변화, 특히 Q웨이브하고 ST 변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심장의 구조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심전도를 일으키는 구조는 SA 노드에서 방실 결절이죠. AV 노드 방실 결절. 요거는 저 동방 결절이죠. SA 노드. 요거는 에트리움하고 벤트리클 사이에 있다고 그래서 AV 노드인데,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그다음에 잠깐 뭐 전기선이 이제 라이트, 레프트, 번들 브랜치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AV 노드에서 잠깐 멈췄다가 순식간에 Q웨이브가 QRS가 나타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심전도로 이게 PQRS-T파로 아인토벤이 분류를 해서 나누는 심전도가 이 전기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름은 PQRST인데, 이 파의 높이를 보면은
QRS는 심실이 뛰는 거라는 거는 누구 다 알 거예요. 심실이 뛰는 걸 방향은 둘째 치고, 그 다음에 P웨이브는 심방이 뛰는 것이고요. T웨이브는 이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P웨이브는 심방이니까 예외를 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심실에 허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ST파의 상승이나 저하, 또 여기 보면은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R웨이브에서 사라지면서 올라가는 Q웨이브가 있는데, 심근경색증이 되면은 심근경색증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Q웨이브가 아주 깊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T파가 올라가는 STEMI, ST Elevated MI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Q웨이브는 뭐고 ST웨이브는 뭐냐 하는 거를 오늘 설명의 주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면요. 이 앞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 심장에 아까 이 사이노에트리얼 노드, SA 노드 동반결절에서 이 심장 안에 지금 3차원적인 심장을 보고 계시는데 이 심장 안에 AV 노드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왔다가 이 AV 노드에서 전기가 심장 심실을 자극하는 전기가 우심실, 이게 우심실이죠. 앞쪽에 있고 좌측 뒤쪽에 있는 좌심실, 그리고 이게 이제 LAD죠. Left Atrial Descending Coronary Artery. 이 LAD가 우심실과 좌심실을 나누게 됩니다. 관상동에 이식할 때 되게 이걸 파가지고 이제 니마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게 되는데, 우심실, 좌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심실과 좌심실에는 두꺼운 중격이 또 있습니다. 중격이. 그래서 심장이 왼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3차원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물론 얇기는 하죠. 얇기는 하지만 우심실이 좌심실 왼쪽, 앞쪽, 그리고 중격, 그리고 뒤쪽도 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쪽으로 다 AV 노드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퍼질 때 그 플러스로 나오는,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Q파에서 R웨이브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위쪽으로 나온다는 거는 심전도에서 무조건 그 나 있는 방향으로 오면은 전기는 플러스로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나 있는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레프트 암에서 보면은 레프트 암 쪽으로 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레프트 암에서 보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는 전기를, 심전도를 측정하는 전극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두 개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무조건 전기는 나 있는 쪽으로, 측정하는 사람의 그 손이든 발이 됐든 그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오면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기가 나에게로 오면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서 멀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SA 노드, AB 노드를 지나서 QRS가 좌심실로도 가고 우심실로도 가고 septum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또 아래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전기가 다 퍼지는데, 그거의 전기의 합이, 좌심실 가는 거, septum 가는 거, 우심실 가는 거 합이 왼쪽 손에서 봤을 때 플러스가 되면, 왼쪽으로 가는 힘이 많으면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V5, 6에서 왼쪽 프리코디알 리드, 이거는 이제 V5, 6에서 RAV가 포지티브로 나오는 건데, 다시 설명을, 그림을 드릴게요. 이 RAV가 포지티브라는 거는 무조건 하여튼 그쪽으로 오는 전기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더 힘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Q웨이브를 봅시다. Q웨이브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측정하고 있는 데서 전기가 나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까?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AV 노드에서 전기가 septum을 지나서 앞쪽 왼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뒤쪽, septum은 뒤쪽에 돼 있으니까 심장이 3차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AV 노드에서 뒤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septum이. 지금 여기는 단면을 잘라놔서 그러지 앞쪽으로도 오는 전기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전기도 있지만 뒤쪽으로 가는 전기가 Q웨이브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런데 Q웨이브가 여기서 사실은 더 깊게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왼쪽 전기를 측정하는 쪽으로 나에게로 오는 전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Q웨이브가 상쇄되면서 R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무조건 나에게로 오는 전기가 너무나 세면은 Q웨이브가 상쇄되면서 R웨이브가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웨이브가 사실은 이 R웨이브가 없다고 치면은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 septum의 뒤쪽으로 나가는 전기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거기로 나가는 전기 그러나 앞쪽으로 왼쪽으로 오는 전기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R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Q웨이브를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Q웨이브가 잠깐 나왔다가 정상에서는 R웨이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septum하고 레프트 벤트리클은 엄청 근육이 라이트 벤트리클에 비해서 크고 양이 많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생기는 전기가 왼쪽,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septum의 오른쪽, 뒤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Q웨이브를 이루는 전류보다도 왼쪽, 아래쪽으로 가는 R웨이브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R웨이브가 포지티브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Q웨이브가 상쇄가 돼서 R웨이브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Q웨이브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R웨이브의 힘에 못 이겨서 포지티브로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 첨전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Q웨이브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Q웨이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R웨이브를 이루는 그 부분이 심근경색이 와서 좌심실 왼쪽 아래쪽으로 가는 전류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 전류가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아까 숨어 있었던 Q웨이브 왜냐하면 R웨이브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을 발휘를 못했던 Q웨이브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되면 심근경색 부위로 가는 전류가 약해져 가지고 Q웨이브가 나타나서 이거를 갖다 파솔로직 Q웨이브다. 그래서 전체 QRS의 뭐 4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심근경색을 나타낸다 해서 파솔로직 Q웨이브라고 하죠. 파솔로지가 맞죠? 어디가 파솔로지가 레프트 벤트리클의 일부분이 심근경색으로 괴사가 일어나서 전류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Q웨이브가 나타나는데 Q웨이브 자체는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septum 뒤쪽하고 RV 쪽으로 가던 힘이 있었던 건데 심근경색이 아닐 때는 그 위세에 눌려서 이게 마스킹이 됐다가 심근경색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Q웨이브가 나타나는데 이 Q웨이브가 있고 없고 하는 심근경색증은 요새는 Q웨이브 임팍, 난 Q웨이브 임팍 옛날같이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패솔로직 Q웨이브 심근경색 때 나타나는 건 대개 12시간에서 심근경색이 일어난 지 24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에서 2시간 정도면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응급실에서 바로 캐스방으로 들어가서 PCI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12시간 뒤에 나타나는 Q웨이브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심근경색을 치료하다 보면 이미 시기가 훨씬 늦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Q웨이브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ST8을 가지고 심근경색을 진단해서 ST가 있는 스테미, ST가 없는 N 스테미로 분류를 하지 Q웨이브 임팍, 난 Q웨이브 임팍으로 분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Q웨이브, 그러나 Q웨이브가 왜 나타나는지, 심근경색이 오래된 환자에서 Q웨이브가 왜 남아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환자실 간호사 정도 되면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ST로 넘어가죠. 그러면 ST는 뭐냐? 심근경색에서 먼저 나타나는 파거든요. 자, 심장이 뛰고 나서 QRS로 전파가 된다는 것은 심근세포의 막에 안과 바깥의 전류가 마이너스 대개 90mV 차이가 나는데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었다가 다시 소디움과 포타시움, 칼슘 이런 전해질에 의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그 다음에 또 QRS가 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힘을 발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발휘를 다시 뛰게 되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혈류가 오지 않다 보니까 막 전압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ST가 엘리베이션 되고 디프레션 된 거를 보여주는데 다시 원래 정상 심전도로 가서 보면은 원래 V6를 볼게요. P 웨이브 좀 확대를 제가 해보면은 확대가 잘 안 되네요. 여기 희미하지만 보면 P 있고 QRS 있는데 QRS 파 전에 ST 저 PR 세그먼트하고 ST 뒤에가 똑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로 들어와야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뛸 준비를 하는데 심근경색이 와버리면은 그 ST로 돌아가는 파가 막 전이가 제자리로 안 돌아가는 거죠. 피가 안 오니까 공급이 안 돼요. 물자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배고파서 싸울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ST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PR 세그먼트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 멈추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개 심근경색이 서브 엔도카디움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전체 월에서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반대로 이제 ST가 그 리시프로컬 체인지라고 해서 반대쪽에서 보면 내려가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ST는 이 막전이가 다음 심전도 뛸 힘을 위해서 저축을 해줘야 되는데 힘이 멤버 포텐셜이 마이너스 90으로 가지 않고 60이나 뭐 70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뛰기가 피가 안 와서 공급이 안 돼서 전해질이 막 전압이 제대로 위치로 돌아가지 않아서 ST가 생기는데 이게 QRS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보통 몇 시간 심근경색이 있은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ST를 보지 QRS를 보고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ST 변화 나타나는 것은 뭐 수시간 내로 한두 시간 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ST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 요즘은 심전도를 볼 때 이 ST를 가지고 심전도에 심근경색이 있나 없나 물론 ST가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ST가 크게 내려가요. 왜냐하면 심근경색의 두께가 LV의 전층에 걸쳐서 일어나면 이렇게 되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 서브 엔도카디움에만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또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ST가 정상인 척하는 심근경색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ST가 올라가는 심전도는 그 막전압이 혈류 부족으로 인해서 제자리로 못 찾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ST 엘리베이션은 수분에서 수시간이니까 12시간에서 24시간 후에 생기는 Q웨이브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ST를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제 임상에서 나타나는 심전도가 ST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스테미의 전형적인 특히 V1, 2, 4, 5 뭐 전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나타나죠. 여기 LV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LV하고 세품. 그래서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12시간 이상 지나면은
바로 숨어있던 이 아래 웨이브가 약해지기 때문에 Q 웨이브를 눌렀던 아래 웨이브가 약해짐으로 해서 패솔로직 Q 웨이브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원래 정상적으로 있었던 septum이나 RV나 뒤쪽으로 가던 파가 R 웨이브가 약해지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패솔로지 Q 웨이브죠. 이 Q파가 전체 R 웨이브에 거의 뭐 이거는 3분의 2, 이제 2분의 1까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깊게 나타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이렇게 이제 4분의 1 이하로 나타나야 돼. Q 웨이브가 있긴 있어요. 잠깐 있다가 이 R 웨이브의 위세에 눌려서 이 Q 웨이브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R 웨이브가 약해지면 Q 웨이브가 깊게 나타난다는 거를 참고로 이제 이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근경색이 있는 부위에 이 힘이 이 LV 뭐 이게 단면도긴 하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으로 심근경색이 있겠죠. 이거 전류를 일으켜서 Q의 R 웨이브를 일으켜야 될 게 없어지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힘이 없어지니까 뒤쪽 오른쪽 septum 쪽으로 가고 있는 Q 웨이브가 나타난 거죠. 원래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이 R 웨이브에 눌려서 안 나타났던 게 이제 이 R 웨이브가 약해지니까 Q 웨이브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이거를 파솔로직 Q 웨이브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미 진단은 뭐 이렇게 그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는 ST가 심하게 디프레션 되어 있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ST 디프레션 된 그런 MI였는데 수술 후에 캐비지를 하고 나서 그래 있기는 있지만 많이 호전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좀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이게 동영상이 안 나오면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심근경색 후에 보이는 증세, 심전도, 심근효소인데 이 심근효소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 마이오글로불린, 트로포닌, CKMB인데 이 마이오글로불린이 요새 너무 빨리 나타났다가 너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잘 측정을 안 합니다. 응급실에서 마이오글로불린 측정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험도 커버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로포닌과 CK인데 알파벳의 C가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저 뒤에 있죠. 그래서 외울 때 저는 C가 빨리 나왔다 빨리 사라집니다. 이게 뭐 그리고 트로포닌은 오래 가요. T가 기니까 T가 길기 때문에 오래 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2주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면은 언제 심근경색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요즘은 이렇게 뭐 하루 지나서 심근경색 진단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응급실에 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몇 시간 내로 심전도 하고 조금이라도 ST EKG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안지오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심근효소도 굉장히 중요한 진단적 크라이테리아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요즘은 트로포닌 트로포닌 CKMB하고 트로포닌을 하는데 트로포닌도 트로포닌 I하고 트로포닌 T하고 뭐 있는데 그걸 이제 트로포닌 T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심전도는 이제 뭐 문제를 내긴 했지만 이 QRS에서 왜 Q파가 파솔로지 Q로 나타나는가 또 ST가 왜 올라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번만 더 짚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남한강에 있는 실제 강이라고 그래요. 이 강은 물줄기가 굉장히 약하고 적습니다. 이 남한강의 본류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8, 90% 되고 이게 1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물이 나오는데 물의 흐름이 이 작은 지류에서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까요? 큰 지류에서 흘러오는 물의 방향대로 이렇게 흐를까요? 당연히 물의 지류가 큰 방향대로 이렇게 오죠. 이게 LV이고 이게 RV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물도 흐르기는 흘러요. 이쪽으로 흐르지만 워낙 큰 지류의 물 흐름에 묻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물이 이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쪽에 심근경색이 돼가지고 좌심실이 물의 흐름이 막혔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면은 물의 흐름이 당연히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Q웨이브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